컴퓨터 3005번으로 다시 가시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서 우리 4월부터 6월하고 이번엔 공통 매입세액 정산 내역으로 가시고 정산 내역으로 가서 정산 내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똑같은 건데 정산이라고 이 글자만 차이가 있죠. 이 정산은 확정 신고 시 하는 거예요. 확정 신고 시. 그럼 이 확정 신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과세 기간 안분한 거에 빼기 예정 신고 안분한 걸 빼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과세 기간의 거를 가지고 안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정 신고 때에 우리가 안분했던 걸 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정산이에요. 우리 항상 확정 신고 거만 가지고 뭐 한도 계산하고 하는 거는 부가가치세법은 없어요. 단 하나도. 예정 때는 임시적으로 계산한 거고 그러면 확정 때는 우리 과세 기간 걸로 계산해서 예정 때 미리 한 개 있었으면 그거 뺀 나머지가 확정 때 발생한 거다라고 하는 방식이지 4월부터 6월 10월부터 12월 동안 발생한 걸 찾아가는 거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산식을 보면 자, 얘네들 비율로 나누는 거 다 안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으로 봐야 돼요. 안분 시켰는데 확정 신고면 정산 탭으로 가는 거예요. 정산 탭으로. 그러면 이제 이 산식을 보면 얘는 과세 기간에 공통 매입 세액을 가지고 과세 기간에 여기에 면세 비율을 할 건데 면세 비율을 과세 기간 총 공급 가액분의 과세 기간 면세 공급 가액을 쓰는 거예요. 과세 기간의 면세 공급 가액을. 그러면 과세 기간 불공제 세액이 나오겠죠. 과세 기간에 불공제 세액이 나오면 여기에 빼기 기불공제 세액, 한마디로 예정 신고 안분했던 거 이걸 빼면 확정 신고 불공제 세액이 나오게 돼요. 확정 신고에 불공제 세액이 나오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과세기간의 불공제 세액을 과세기간꼴로 구해서 예정 때 안분했던 그 부분을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방금 420만 원을.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총공급가액 총은 당연히 과세 면세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얘는 면세고. 자, 그럼 이것도 당연히 공급가액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면세 비율 구할 때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갈 거예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공통 매입세액이 그냥 예정 때만 산 거예요. 예정 때만. 자, 이럴 수도 있겠죠. 공급가액 봤더니 예정 때 보니까
과세가 예를 들어 2천만 원이고 면세가 8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확정된 매출을 보니까 거꾸로 과세가 8천이고 면세가 2천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체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은 50%가 되겠죠. 1억 1억이잖아. 그죠? 그러면 처음에 이때만 해도 면세 비율이 20%라고 했는데 과세 기간가니까 면세 비율이 80%였는데 과세 기간가니까 50%죠. 그럼 거꾸로 30%를 다시 환급해 줄 거예요. 면세 비율이 늘어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 확정 면세 비율은 이거예요. 과세 기간 면세 비율이 확정 면세 비율인 거지 예정 때는 미리 해보는 거야. 우리 항상 과세 기간이 끝나야 이번 게 끝나는 거지 예정 신고 기간은 세금 빨리 거두려고 그냥 만든 임시 기간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 때 끝나는 건 없어요. 무조건 예정 때 빠뜨리면 확정 때 하면 돼요. 근데 확정 때 빠뜨렸죠? 그럼 게임 끝나고 혼 많이 나요. 부가세법한테. 그게 나중에 이제 이다음 우리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정은 무조건 임시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컴퓨터로 그냥 같이 바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우리 교재 463페이지에 자, 부가가치세 과세제화와 면세제화 제조 시에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원재료 매입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정산 자료를 통해 계산하고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그럼 먼저 지금 얘는 매출에 대한 거죠. 매출보다는 먼저 매입을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매출 자료고 매입은 총공통매입세액이 있네요. 총공통매입세액이 1월부터 6월까지 과세기간가 알려주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세액을 제가 왜 세액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 서식 들어가서 보시면 정산 내역에서 첫 번째 공급가액 기준에서 아니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정산 탭은 매입 세액을 쓰게 돼 있어요. 우리 이 앞에 했던 안분 탭은 매입 공급가액을 썼죠. 그죠? 7천만 원 썼었잖아 앞에. 근데 얘는 공급가액이 아니고 세액을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예정 확정가 합친 과세기간 거니까 1324만 원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문제에서 세액을 줬잖아요.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공급가액이었으면 공 하나 뗐겠죠. 다음 이제 면세사업 확정 비율, 왜냐면 이 과세기간께 확정 전체 비율인 거예요. 그럼 총 공급가액이 예정 1억, 확정 1억 6천 다 합치면 2억 6천이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총 공급가액 2억 6천, 금액은 2억 6천만 원이고, 그럼 면세는 6천, 7천, 1억 3천이죠. 예정 확정 면세 6천 7천 하면 1억 3천이다. 그래서 절반인 662만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불공제 매입세, 우리 기성세대 때처럼 이미 겪은 이런 뜻이에요. 이미 한. 그럼 이게 예정 신고 때 불공제했던 건데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네요. 420만 원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42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이 금액 242만 원이 이번 확정 신고 기간에 불공제 처리할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얘 저장 버튼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4월부터 6월로 가면 얘도 똑같이 242만 원이 공통매입세, 면세 등 사업분에 여기에 금액이 들어오게 돼요. 똑같이 51번 칸에. 우리 안분 탭 입력했을 때나 지금 여기 정산 탭 입력했을 때나 똑같아요. 근데 안분 탭은 예정 거고
정산 탭은 확정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해 가셨죠?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정산 탭을 하고 있는데 정산 탭은 어떻게 보면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을 확정 짓는 거예요. 확정 짓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7700번 회사로 가서 회사 7700번으로 가고 자,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와 제2기 공급가액 내역이다. 이를 통하여 2020년 2기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로 처리한다. 자, 그럼 우리는 먼저 얘네들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래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세액은 이만큼이겠죠. 공통매입세, 기회장치 건물 원재료 산 거, 그리고 면세 비율을 따져보면 이기 공급가액의 과세 면세 예정거 확정거 전부 다 합치면 20억이네요. 그죠? 얘 10억이고 얘 10억이니까 다 합치면 20억이죠. 그죠? 전체 20억 중에 면세는 3천 4천 하면 7천이네요. 그죠? 그럼 이기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의한 불공제세액은 315만 원이다. 이건 예정 때 거 기불공제세액을 알려주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정보 다 파악했으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서 10월부터 12월에 정산 내역 탭으로 가서 자, 공급가액 기준이고 자, 총 매입세액은 1,000만원, 9천만원, 500만원 1억 500만원이죠. 1억 500만원이 되고 자, 공급가액은 20억 2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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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 면세는 7천 자, 그래서 367만 5천원이 나왔는데 문제에서 기불공제세액 315만원이다. 그럼 올해 이번 확정신고 때는 525만원이다 라고 나왔죠. 자, 지금 이 문제 보시면 예정 때는 면세 비율이 3%였죠. 예정 때는 10억 중에 3천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면세 때 3%였는데 확정 때에 조금 늘어나서 확정 때 4%라서 과세기간과 합치니까 과세기간 확정 면세 비율이 3.5%가 된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면세사업 확정 비율은 정산 때 나오는 거예요.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지금 이게 원재료나 이런 건 괜찮은데 여기 보시면 건물하고 기계장치가 있네. 건물하고 기계장치는 이번 신고 기간에도 쓰지만 이다음 신고 기간에도 쓰겠죠. 맞잖아요. 얘는 고정자산이잖아요. 지금 원재료는 이번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건데 건물이나 기계장치는 이다음 과세기간으로 쓰고 그다음 과세기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 둘에 대해서는 생각해보면 이다음 과세기간에는 면세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 과세기간에도 면세사업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한 번 결정한 걸로 그냥 샀을 때 그 기준으로 영원히 가버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얘는 닳고 있겠죠. 과세기간마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가체감률을 가지고 있는데 부가세법은 부가세법상 감가체감률은 기계장치나 비품 자동차는 1과세기간에 25%씩 다른다고 봐요. 2년 쓴다고 본다는 거예요. 1과세기간 6개월이니까. 건물이나 구축물은 5%씩 다른다 봐요. 10년 쓴다고 볼 거예요. 그럼 그 부분 뺀 나머지 면세 비율의 차이만큼을 조정해 주는 게 맞겠죠? 그죠?
지금 왜 그 이야기 하냐면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 다음 여러분 컴퓨터 3005번으로 가면 이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에서 자, 우리 10월부터 12월로 가고 여기 있는 재계산 탭이에요. 재계산 탭이 이제 우리는 다시 면세 비율을 계산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 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재계산 탭이 이제 우리가 벌려놓은 거예요. 자, 근데 재계산 보기 전에 이거 하나만 참고로 좀 기억을 해두세요. 방금 우리 정산했죠? 정산. 자, 정산한 쪽에 이거 하나만 적어두세요. 이 면세 비율 구하는데 얘 사용할 때 안분이든 정산이든 얘가 당 신고 기간 매입분을 당 신고 기간에 매각시 이번에 신고 기간에 샀는데 이번 신고 기간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분이든 정산이든 상관없이 직전 과세 기간 면세 비율을 사용할 거예요. 직전 과세 기간에 면세 비율을 써서 우리가 정산할 거라는 거예요. 했을 때 자, 이게 왜 이런 짓을 하냐면 물건을 샀는데 이번 신고 기간에 샀는데 이번 신고 기간 다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신고 기간의 사업 비율 가지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직전 안분이라더라도 예정 때라더라도 직전 과세 기간 6개월치의 면세 비율을 써서 면세 비율만큼 안분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얘 특징 중에 한 개예요. 지금은 전부 다 이번 신고 기간에 매출액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서 이번에 팔아버리면 직전 거 쓸 거다.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세법의 규정이 있고 세무 1급 같은 경우는 심심하면 직전 거 써요. 보면 얘 팔린 거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 그냥 재계산으로 보면 자, 이 재계산은 중요한 건 고정자산만 감가상각하는 자산만 가지고 우리 면세 사업 확정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날 때 이때 하는 게 재계산이에요. 5% 이상 차이가 안 나면 그냥 기존 면세 비율을 그대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5% 이상 차이가 날 때 우리 이때 면세 비율을 변경하겠다라는 거예요. 새로. 그럼 이걸 거꾸로 말하면 5% 이상 차이가 안 나면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냥 기존대로 가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5% 이상 차이가 나야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자, 우리가 X1년도 1기에 면세 비율이 50%고 2기에 54%, 1기에 46%, 2기에 44%, 3년도 1기에
40%.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때 취득을 한 걸로 볼게요. 취득. 그럼 이때 취득했을 때의 면세 비율은 50%가 되겠죠. 취득했을 때 첫 해에. 그럼 그다음 봤더니 54%네요. 그러면 5% 차이가 안 나죠. 5% 차이가 안 나면 재계산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재계산을 안 한다라는 건 면세 비율을 50%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재계산 안 하겠다는 건 면세 비율 그대로 50%로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X2년도 1기에 왔는데 면세 비율이 46%예요. 자, 5% 차이가 나나요? 안 나죠. 얘하고는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재계산 안 했기 때문에 50%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5%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이때도 재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대로 50%로 가는 거예요. 50%로. 이해 가셨나요? 그럼 이번에 X2년도 2기에 자 44%예요. 5% 차이 나나요? 이제는 나죠. 여기는 2%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50%잖아요. 50%인데 44%면 6% 줄었죠. 그럼 이때는 재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6%를. 그리고 우리는 44%로 변경한다라는 거예요. 44%로. 그럼 이번에는 이제 차이 안 나니까 안 하겠죠. 그대로 44%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재계산이에요. 그럼 재계산은 이때 한 번만 하게 되겠죠. 차이 6%만. 그런데 자 이건 자산별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취득을 했어요. 이때 취득했으면 얘는 54%죠. 54%인데 그 다음 봤더니 56%예요. 아니 46%예요. 바로 8% 차이가 났네요. 얘는 재계산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8%다. 그래서 얘 면세 비율은 46%로 내려버릴 거예요. 그럼 46%인데 44%면 이번엔 재계산 안에서 46% 그대로인데 얘는 이단법 봤더니 40%로 내렸네요. 난 46%인데 얘는 그러면 얘는 재계산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6%로. 그래서 40%로 줄일 거예요. 이렇게 자산별로 가는 거예요. 자산별로. 얘는 자산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라서 언제 사냐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샀을 때부터. 재계산 했겠네 안 했겠네 이렇게 계속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얘는 이때 취득했으면 이렇게 오는 거죠. 이때 안 했겠네 이때 그래서 안 했겠네 이때 했겠네. 그럼 다시 이제 이때부터 안 했겠네. 이런 식으로 타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이때 샀으니까 이때 했겠네. 그럼 이때 안 했겠네. 이때 했겠네. 이런 식으로 사홍스 때부터 하나씩 치고 내려와서 자산별로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도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숫자에 5라임이 있어요. 5% 이상 차이가 나때 할 건데 5%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재계산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안분도 안 할 거예요.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이하면 너무 작아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5만 원 이하면 작은데 이거 가지고 문제제하게 재계산하고 있어. 면세비율 10% 늘어나봐야 얼마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면세비율이 5% 차이가 안 나는데도 재계산하겠다는 게 있어요.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이 넘으면 얼마 차이 안 나도 금액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5라임이라는 게 있다. 이론상으로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얘네들 실기만 하고 오늘 식사할 테니까 실기 2개만 봅시다. 자, 일단 우리 프로그램을 보면 자, 프로그램에 적혀 있는 첫 번째 건물 구축물 적혀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해주면 이제
우리가 10%, 20%에 대해서 정확하게 죄송해요. 우리 5%짜리다. 얘는 25% 감가되는 거다.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적혀 있는 대로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매입세액 하는데 취득 연월 적혀 있죠. 일자가 적혀 있나요? 일자 안 적혀 있죠. 얘는 감가 체감률을 컴퓨터가 여러분 대신해서 K레벨 계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에는 직접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수를 세워서 몇 번 경과 과세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25%다 5%다 계산해서 얼마 남았다고 계산해 줄 거예요. 컴퓨터 계산해 줄 거니까 여러분은 적어준 거 지우지만 않으면 돼요. 제가 월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경과 과세기간 수를 써줄 건데 여기에 날짜 쓰는 순간 경과 과세기간 수가 사라져 버리게 될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샀는데 2018년 5월 1일 날 샀어요. 그러면 5월 하면 5번 지났다는데 나 혼자서 1일 치는 순간 해준 걸 내가 지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다시 쓴다고 해서 기회 안 주니까 내가 스스로 손가락으로 세든지 아니면 지우고 다시 하든지. 지우고 다시 하는 게 빠르겠죠. 얼마 안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단기 직전서는 단기가 이번 과세 기간이겠죠. 이번 과세 기간인데 직전은 마지막 정산이나 재계산했을 때예요. 마지막 정산이 재계산했을 때. 지금 이 이야기예요. 잠깐만 올리면 방금 지금 이때 재계산을 하죠. 재계산하면 직전을 여기 거 쓰는 게 아니고 이거 쓰는 거예요. 왜 이거 쓰냐면 직전을 쓰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 이 프로그램에 여기 증가율이 나오는 거예요. 증가율. 증가율이 나오려면 단기 면세 비율, 직전 면세 비율 얘 둘이의 차이가 지금 6%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편리하라고 면세 비율 계산 안 해도 되게 적어둔 거지 스마트이나 그런 건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직전 거 쓰라는 게 아니고 직전 면세 비율 계산했던 이 50%거 있죠? 이때 거의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율이 6%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때 쓰는 거. 자, 그럼 문제를 보면 자,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 제조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에 대한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부가가치세 이익이 확정 신고 시에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자료에 의해 해당 세액을 재계산하시오. 자, 그럼 취득일자는 2월 10일이고 올해 취득가액은 2천만 원의 부가세 별도고 일기 공급가입 면세비율 면세비율 몇 퍼센트죠? 40%죠. 얘는 2기는 50%죠. 그러면 5% 이상 차이가 났죠. 얘 40이고 얘 50이니까 10% 차이 났잖아요. 그죠? 그럼 재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자동차니까 차량 운반거라 그랬죠. 그러면 2번 기타 자산이고 기타 자산 아니요. 자, 이거의 매입세액은 얼마죠? 200만 원이죠. 그죠? 그리고 취득은 2020년 2월이다라고 하니까 자, 기타 자산이니까 25%에 한번 과세 기간이 지나서 75% 남아 있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단기 면세 비율 계산한 거 보면 2020년 2기는 총 공급 가액이 1억 중에서 면세가 5천이다 이 이야기죠. 1억 중에 5천만 원이다. 그럼 직전은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옆에 샀으니까 총 1억 중에서 면세는 4천이다. 자, 여기 조금 가려 있는 거 펴보면 결국은 10% 증가했다고 나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200만 원이었죠? 25% 달았잖아 한 번. 그죠?
그러면 150만 원만 남았죠. 매입세액이. 이해가시나요? 125% 빠졌으니까 한번 쓰면 그럼 4분의 1 빠지면 150 남았죠. 150 남았는데 면세가 10% 증가했으니까 150의 10%인 15만 원은 더 불공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 계산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15만 원만큼 이제 저장 누르고 부가세 신고서에 가보면 10월부터 12월 똑같이 여 위치 51번 칸에 15번이 늘어났죠. 15만 원이. 그죠? 그러면 이 금액만큼 우리는 일반 전표에서 12월 31일 날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을 줄여주고 차변에 이번엔 자동차 산 거니까 차량 운반구 가격에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자, 이렇게 분계가 되면 완전 풀세트고. 자, 다음. 네. 그렇죠. 공통으로 사용한 재계산할 공통으로 사용한 고정자산의 매입세. 이야기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다음 문제를 보면 자 재계산 문제가 나오면 항상 고정자산의 세액만 할 건데 재고자산이나 토지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애들은 다 빼고 고정자산이라는 건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정자산은. 그래서 그것만 하는 게 또 추려내는 게 첫 번째 여러분한테 하는 테스트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면 468페이지에 자, 주식회사 한미 상사의 다음 자료를 처리하시오. 다음 내용 토대로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 재계산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2기 부가세 신고 기간까지 재계산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냥 전년도까지 잘 됐다고 보는 거네요. 그럼 먼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 내역인데 전년도 19년도에 했나봐요. 기계장치 건물은 상관없는데 원재료가 있죠. 그럼 이런 애들이 꼭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얘는 지우는 거예요. 원재료나 토지 들어와 있는 건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이번에 건물이 있는데 자 건물을 보면 기계장치하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1기에 산 거죠. 1기에 산 건데 2기 때 재계산했다고 했으니까 그 전제 조건으로 전기 때 했다 해서 이 앞에 거 안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재계산했으니까 안 보여줬겠죠. 문제가 조금 허술하죠. 그럼 2019년 2기는 면세 비율이 50%죠. 그죠? 50% 반반이잖아요. 그죠? 자, 면세 비율은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K랩이니까 뭐 이렇게 금액 쓰는 게 있는데 스마트에는 면세 비율 증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일반 소식은. 자, 그리고 언제 거 해야 된다라는 거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면세 비율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럼 얘 면세 비율 몇 퍼센트죠? 70%죠. 면세 비율 계산하시는 거는 여러분의 기본 소양이에요. 이건 우리 수업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얘들이 합치면 4억이고 4억 중에서 2억 8천이면 70%다. 그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 지금 만약에 이 두 개밖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 개 보여주면 여러분이 몇 퍼센트 했다 안 했다로 따져와야 되니까. 그럼 얘는 지금 50%고 70%니까 20% 증가했네.
지금 우리 K랩을 제외한 모든 다른 전산생명의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그냥 플러스 20이라 써줘야 돼요. 플러스 20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얘만 지금 면세 비율을 쓰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보 다 봤으니까 이 두 개만 할 거예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의 2기 이게 아니고 1기 확정. 자, 4월부터 6월로 와서 재계산으로 가고, 자, 첫 번째 기계장치가 있죠. 2번 기타 자산의 기계장치 세액은 200만 원이고 2019년 8월 한 번 지났죠. 자, 단기 거는 총 4억 중에서 2억 8천이다. 정기 거는 4억 중에서 2억이다. 그래서 지금 20% 증가했다고 떴죠. 자, 다음 건 좀 다르게 써볼게요. 자, 공장 건물 1번 쓰고 세액이 1000만 원이죠. 2019년 6월 달이다까지 했으면 지금 얘도 똑같은 면세 비율이니까, 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건물은 면세 비율 쫙 적어 놓고 재계산한 게 증가가 얼마인지 여기에 바로 20이다라고 써도 똑같이 나오죠. 지금 이걸 계산해 주려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쓴 거지, 이 안을 쓴 거지, 여기만 바로 작성하도록 또 문제가 나와요. 그냥 바로 20이라고 써본 거예요. 써도 얘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자와 같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내용까지 다 봤고, 그럼 이제 나머지는 남아 있는 거는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하는 것만 자와 같이 남아 있어요.